며칠 전 나는 일상에 지쳐 친한 친구들과의 도심 여행을 계획했다. 한적한 행정학도로 살아온 지 몇 년이 된 나는 가끔씩 일탈이 필요했고 이번 여행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은 괜찮은 펜션을 예약하고 2박 3일 동안 도심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펜션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고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도착했을 때 펜션 주인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우리 모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짐을 풀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여행의 시작을 축하했다. 한창 웃고 떠드는 중에 누군가 집 앞에 있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저기 저 오두막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체 왜 저기에 저런 게 있는 거지?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별거 아니겠지. 그냥 창고거나 아니면 펜션의 일부겠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피곤함을 느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바닥에 발을 끌며 걷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옆방에 있는 친구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내 방 앞으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커질수록 나는 점점 긴장했다.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돌렸고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상대는 빠르게 모습을 감추었다. 어두운 복도에 그저 비비그하게 남아있는 낯선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살짝 농담을 섞어 대답하며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만 드러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친구들 각각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창문가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고 다른 친구는 외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펜션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즉시 체크아웃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은 매우 친절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룻밤 더 계시면 어떠세요? 특별히 서비스도 준비해드릴게요. 무음기 같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모든 짐을 챙겨 차를 몰고 나왔다. 차를 타고 나올 때 마치 펜션 주인은 혼자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너무나 이상했던 그 미소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펜션에 관련된 리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여행자들의 후기조차 없어 더더욱 의문스러웠다. 각자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는 모임을 종종 가졌지만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금기된 주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펜션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것은 이틀 전이었다. 역시나 새로운 정보나 리뷰는 없었다. 그 이상한 오두막과 그 멍한 펜션 주인은 우리 기억 깊은 곳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 적으며 당신에게도 공유하고 싶다. 만약 도심의 외곽에 굴러다니는 기묘한 펜션을 찾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나는 대학에 입학하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자취 생활은 낯설고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글, 신림동 유령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 따르면 신림동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소문난 유령 아파트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알 수 없는 형체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 번 들어가 보면 절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는 한편으로는 겁이 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주말이 되어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신림동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는 정말로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 우리는 담담히 아파트 앞에 섰다. 삭막한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제 문이 오래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주변은 적막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일단 들어가 보자 하고 친구가 말했다. 나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문을 열자 곧바로 이끼가 잔뜩 낀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복도를 따라가니 희미한 형광등이 벽에 깜박이고 있었다. 그렇게 3층까지 올랐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점점 선명해졌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호기심이 우리를 붙잡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우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순간 뒤를 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짧은 말이 흔하기 무섭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불이 나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왔다.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 마침내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멈출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아파트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곳에 유령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인터넷에서 다시금 신림동 유령 아파트 이야기가 떠올라 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 댓글이었다. 그 앞에 사실 사고로 폐쇄된 거 알고 있나요? 그곳에선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랍니다. 서늘한 기운이 다시금 나를 감쌌다. 그날 경험한 것이 실제였는지 우리의 상상 속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서울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사건은 점차 나의 머릿속에서 잊혀갔지만 가끔씩 그 아파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혹시나 그곳에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그날의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아직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은 약간의 으스스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동이틀 무렵에는 어두운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곤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는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었는데 안개 속의 그림자를 조심하라 는 것이었다. 썰은 주인공인 수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수진은 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지쳐 조용한 곳에서 한 달간 쉬기로 결심하고 이 마을에 오게 되었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 평화로운 자연,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 것만 되면 모든 게 좋았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은 그 지역의 유일한 카페에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에게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안개 그림자라 불리는 수수께끼의 존재가 있었고 안개가 가장 짙은 날에는 그 존재가 마을을 배회한다고 했다. 그 존재를 본 사람은 영영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유난히 짙은 안개가 깔린 날 수지는 잠에서 깨고 말았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안개 속에서 어렴풋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사람의 형체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자신이 뭘 봤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이상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 창문을 열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다. 순간 그 형체는 서서히 수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수진은 황급히 창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 형체는 마치 수진을 알아본 것처럼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날 이후 수진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아닌 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똑같은 새벽에 깨어났고 똑같은 안개 속에서 같은 그림자를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다소 빈약한 위로만 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다. 안개 그림자 외 실체는 점점 더 뚜렷하게 보였고 마을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마치 마을 전체가 그녀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수진은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에 오기 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명한 공포썰이었다. 안개 속 그림자라는 제목의 무서운 이야기 말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자취는 오직 그날의 안개 속 그림자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미스터리하게도 그 마을의 시간은 멈추고 새로운 방문객이 올 때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는 이 마을을 찾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야기가 전해진다. 결국 이야기 속 마을인 안개 그림자처럼 마치 끝나지 않는 전설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 속에 머물고 있었다. 다음번 여러분이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곳의 전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짙은 안개 속 그림자를 본다면 지체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